매도가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단 이틀간의 매도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다 투신권의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기관의 매도가 강하다라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관의 매도가 끝나가는 마지막 무리라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지속된 기관들의 매도세 주춤거린다라기보다가는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해소를 하고 가야만이 앞으로 악성 매물로서 작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은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상승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금일 시장을 보시면요. 시가가 고가였고 종가가 저가로 끝이 나는 전형적으로 보면은 장 초반엔 좋았습니다만은 막판으로 가면서 힘이 빠지는 그러한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 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상승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지난 금요일 보시면은 국내 증시는 오히려 하락해서 시작을 했다가 반등이 나와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에 오늘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보다가는 국내 증시는 금요일 날 이미 선반영이 되었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한 번 더 욕심을 내서 국내 증시가 먼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아직까지 국내 증시의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에는 앞으로도 힘들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국내 증시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의 매도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는요. 아직 그 영향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대에 올해 들어서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가장 강한 압박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디로 방향을 갈 것이냐, 미국에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국내 증시만의 흐름으로 갈 것이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만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사실 내세울 수 있는 것 안타깝게도 특별한 것 없습니다. 실적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돈의 힘을 통해서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요.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도 단지 기대감이지 시장이 하나하나씩 살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나고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그리고 실적들이 좋아지는 상황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하기는 이르다.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시장을 지켜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확인하고 가야 되겠고 다음 주에 또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의 영향도 충분히 받을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장은 지금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급을 통해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요. 수급에 초점을 두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강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힘을 통해서 움직여 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춤거린다 그러면요. 시장의 하락폭은 좀 강하게 갈 것이고 기관의 매도가 조금 둔화된다 그러면 시장의 상승 탄력은 조금 더 강하게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 이전의 흐름을 보신다 그러면은 지속적인 흐름들이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봤을 땐 충분히 또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지수의 상승과 그리고 또한 NH 농협과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의 합병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아무래도 증권주들 기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시나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피로감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꼭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있었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투자증권하고 NH는 1대 0.686의 비율로 합병을 결의를 했는 상황이고요. 11월 28일 날 임시 주총을 불러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합병 기일은 12월 30일, 신주 상장일은 내년 1월 20일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합병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합병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우선 결국은 공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혔고요. 주총을 통해서 감사 선임을 하고 이사 선임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합병 기일인 이제 올해 말일입니다. 12월 30일이 지나면 결국 그 효력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기업을 우리가 시너지를 통해서 앞으로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투자증권도 들어가야 되는지 NH농협증권도 들어가야 되는지 상당히 헷갈리실 겁니다. 두 개 다 들어가셔도요,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길게 갈 거다 그러면요, 우선은 우리투자증권에 들어가셔야 NH 같은 경우에는 거래정지가 들어가서 소멸이 되고 흡수합병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정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투자증권은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그거에 어차피 내년이 가서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기업이 똑같이 흘러갈 겁니다. 제가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NH농협증권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투자증권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1,300원대 금일 종가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을 했을 때도 두 기업의 비율은, 그러니까 적정 가치는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NH투자증권이 떨어진다 그러면요, NH투자증권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두 기업에 접근을 하실 때는 우리투자증권은 살아있고 NH증권이 떨어진다 하시면은 NH 쪽으로 접근하시는 거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투자증권이 더 잘 나가는 상황에서 접근하실 때는 두 개 다 상관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두 기업의 시너지 효과적인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단기간에는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단계 올려놓았지만 이러한 피로감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증권주들 최근 들어서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분기 정도는 한 번 더 실적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적정 가치가 같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또한 이 상승에 따른 피로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단기적인 관점에서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전문가의 시장 진단이었습니다. 실전 투자의 기술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실전 투자 마스터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매매 성적도 궁금합니다. 짚어주시죠. 네, 금일은 활발한 매매를 하지 않았고 신규 재편입, 중앙백신의 재편입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종목 그대로 넘어갔었습니다. 하츠가 지금 가장 오래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15일 날 매수를 해서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 마이너스 2% 이상대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인성정보나 SMCNC는 오늘 다행스럽게도 소폭 상승해주면서 이제 수익권에 진입을 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앙백신은 금일 장중에 접근에 들어갔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종목 약간 변한 게 있고요. 중앙백신 재편입이네요. 예,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하츠는 제가 7월 15일 날 매수를 해서 금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오랜 기간 끌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포트를 돌릴 때 조금 빠른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며칠간 끌고 가는 스윙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빨리 우리가 치고 빠질 수도 있겠고 흐름들이 양호하다 그러면은 충분히 몰아갈 수 있는 전략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봤을 때에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매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체크하고 가는 전략들이 좋습니다. 자, 시장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시장의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고 시장들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수익률은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일정한 흐름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하츠 같은 경우에는 2.3%. 사실 금일 장 초반에 매도를 냈으면은 보합권의 매도였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했을 때 매도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지나고 났기 때문에 결과론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하츠는 어차피 제가 접근할 때에 단기적인 수익을 통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었고 조금 더 길게 가자라는 생각이 접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흐름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가차없이 매도가 나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한 포인트 왜 여기에서 매도가 나와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하츠를 가격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5,000원대라는 거 지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매수 부근을 말씀드릴 때에 자신 없으면 5,000원 돌파할 때 접근을 하라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5,000원대 이제 돌파가 되었었고요. 지금은 5,000원대 부근에서 흘러가고 있는 금일 종가는 결국은 5,000원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앞에 가시면은 이 자리였습니다. 자, 7월 초였는데요. 7월 초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5,000원대 돌파가 되었었고요. 이틀간의 지지를 받아준 듯 하다가 아래로 꺾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양봉이 나오면서 올려줬던 자리였는데요. 이 위치에만 왔을 때마다 양봉들이 출현을 하면서 잡아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폭은 점차적으로 가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위치 5,000원대는 상당히 중요한 맥점 라인으로서 작용이 되고 있다. 다른 편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맥점 자리이지만 이 자리가 무너질 때는요. 가차없이 아래로 매도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기적인 5,000원대 1차적으로 21선의 지지 라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5,000원대에서 마지노선은 우리 한 4,800원대 정도를 잡아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4,850원대 종가 기준으로 4,850원대 잡고 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의 지지 자리는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시간을 더 지체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4,850원대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앞에 자리를 돌파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치는요. 우리가 급격한 흐름 보다가는 장대 양봉 나오고 난 뒤에 3일간을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3일간 지켜봤고 지난 금요일에 양봉이 나오고 금일 다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요. 내일간 내일 모레 이틀간의 흐름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츠는요. 캔들 차트상에서 특별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흐름들이 아니고요. 개파락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윗꼬리가 닿는 또 음봉 또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정한 패턴을 정해놓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하츠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주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관심주 첫 번째 종목부터 좀 공개해 주세요. 지난주 히든 카드 종목을 가지고 왔었던 위닉스였습니다. 사실 위닉스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닉스 21,500원대 그리고 한진칼, 경인양행 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위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위닉스 부담스럽지만 한 단계 충분히 레벨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여름 다 지나가는 상황에서 제습기 필요 있겠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보급률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닉스를 가지고 온 것은요. 우선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단계 성장을 하고 조금 더 큰 박스를 통해서 시장에서 이러한 주된 사업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볼 수가 있겠고요. 생활 가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꼽아볼 수 있는 것은 공기 제습기 시장 점유율 1위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년 무상 AS라는 거 지금 최근 내세워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크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가장 큰 급등이 나왔었던 것은 위니맥스와 합병을 통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위닉스에 제가 금일 가지고 온 타점은요.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자리를 지켜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5일선과 21선 역배열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자, 아래로 지속적으로 빠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요. 우선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의 형성이다. 저점대를 좀 더 높여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왔던 가장 큰 이유는요. 지난 금요일, 목요일 이틀간의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 지지 라인이 형성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의 지지 라인 때까지 자리를 올려놓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금일 음봉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금일 원했던 모습도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고 가격에 큰 변화 없이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내일 상당히 좋은 자리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좋은 타점이 우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내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일 거래량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랫부분에서 뜨는 쌍둥이 캔들로서 충분히 힘을 모으고 추가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라는 것. 그래서 내일까지 오늘과 비슷한 모습이 이어진다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우선은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 21,700원에서 21,500원,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2200원대를 잡아드렸는데요. 손절가는 2200원대 이탈된다. 즉 단기 지지라인대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요. 고점대 낮아지고 저점대 낮아지는 현재 나와줬던 역배열이 이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진칼은 또 어떤 포인트로 봐야 할지 짚어주시죠. 네, 한진칼 참 오랜만에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진칼을 가지고 와서요. 결국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었고 조금 수익이 내고 또 손절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던 한진칼이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종목은요.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원했던 타점에 다시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한진칼은 이전의 위치나 지금 위치나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때 사서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오히려 수익을 실현했을 텐데 라는 생각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 우리가 과연 버틸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 생각해 보겠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진칼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단계 라인대를 올려놓으면서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고점대 부분은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하더라도 단기간에 박스권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점으로 둬야 되는 것은 역시나 실적 발표이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한진칼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적 분할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정석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호텔 부분입니다. 사실 호텔 부분에 대한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부진했던 부분들이 이제 3분기에 되면서 이제 돌아설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인천 아시아 게임을 통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큰 틀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치가 6월 둘째 주 정도였을 겁니다. 이렇게 고점대 부분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결과로 보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왔다라는 것은요, 이 위치까지 올려고 하는 흐름이 강했다. 그러면 결국은 추가적인 흐름들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현재로서는 박스권의 모습은 나타내고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노리는 자리는 단기적으로 금일 아래 꼬리대 부분이었습니다. 한 26,000원대 부분 정도가 단기 지지라인으로서 형성이 되겠고 1차적으로는 높이 보지 말고요. 27,000원대 부분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닉스하고 똑같이 손절매 자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손절매 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아랫부분까지 잡지 말고 21선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00원 초반대를 25,000원 중반대를 우리가 손절매 자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마지노선은 25,000원대를 잡고 가겠지만 25,000원 중반대가 1차적으로 무너진다 그러면요. 반등 나올 때는 물량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시는 전략들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자, 한진칼은 단기간에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지라인이다, 물량을 매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매집했는지 물량을 해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방향을 보고 예상을 하고 접근할 뿐입니다. 네, 마지막 관심주가 경인양액입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를 삼으면 좋을까요? 경인양액도 제가 한 2주 전이었나요? 가지고 왔었는데 접근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더니 다시금 추세를 들어줬었는데요. 국내 염료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고 섬유, 제지, 피혁 등에 사용되는 염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 규제를 통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점 체크포인트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사카린 규제 완화 진행으로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역시나 박스권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자, 경인양행은 제가 금일 가지고 왔던 포인트는 만약에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면 접근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가지고 왔었던 매수 단가 부분은 5,990원대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자리나 지금 가지고 왔던 자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어떠한 가격대가 중요한데요. 이 가격대가 언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가격대에 들어갔지만 금일 가지고 온 것은 3일간의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틀간의 하나의 음봉을 보시고 3일간의 양봉을 하나의 양봉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감싸주는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박스권을 자칫 잘못하면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을 다시금 올려줬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6,000원대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상당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 그러면 매수가는 6,150원에서 6,050원대, 목표가는 6,500원대를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손절매 자리 또 중요합니다. 5,750원대인데요. 제가 금일 가지고 왔던 세 종목을 보시면 모두 다 상승하고 난 뒤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금 고개를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요, 간단합니다. 손절매 자리, 이전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무너질 때는요, 가차없이 매도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등이 나올 때는 강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너질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가는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